안녕하세요. 문학 수업 안내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시간. 첫 작품으로 1강은 이태준 작가의 달밤입니다. 워크북 2쪽 문학의 가치와 기능 아래 두 가지. 오늘의 중요한 질문 파란색입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을 어떻게 읽을까? 이어서 달밤은 여러분이 옆에 날개 질문 달면서 스스로 읽는 것까지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워크북으로 하면 2쪽, 이어서 워크북 3쪽에서 11쪽 소설 본문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문학, 그 중에서도 소설책 몇 권 툭 찍었는데요. 이 중에 여러분 아는 소설이 있나요? 작년 1학년들이 김애란의 노찬성과 에반 읽었다고 해서 그 소설이 들어있는 김애란 소설집 바깥은 여름 가져왔고요. 아래쪽에 두 번째, 그 옆에 핫핑크로 된 표지에 가슴 뛰는 소설이라고 써있죠. 사랑에 관한 소설을 모았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소설을 쓴다고 우리가 이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핫한 소설 두 권을 읽고 있습니다. 아랫단의 오른쪽 끝, 나의 첫 소설 쓰기. 그리고 위에 초단편 소설 쓰기. 특히 초단편 소설 쓰기는 회색인간을 쓴 김동식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오른쪽이 가장 최근에 읽은 SF 소설 황모가의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 이거 재밌습니다. 역대 최악의 성비를 기록한 1990년대생 말띠가 갑자기 다 사라지는 사건. 평행우주? 세상에서 미래에서 과거로 이동?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윗단의 왼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은 문학 수업에서 다 같이 배울 책이고요. 김초엽 소설집입니다. 이 모든 거는 국어 분석실에서 이미 갖다 놓을 테니까 소설 좋아하는 문학 청년들, 선생님 문학 청년들 하면 당연히 문학 소년, 소녀, 문학 청년들 빌려가세요. 문학은 재미있고 의미 있는 거라는 거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워크북. 오늘의 첫 번째 질문,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문장처럼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 예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문학은 언어, 말과 글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 예술이라는 점인데 그걸 어떻게? 형상화, 그렇죠. 형상화한 예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언어와 문학적 언어가 다른 게 뭘까요? 나는 너 좋아해. 보고 싶어. 이 정도도 좀 문학적이긴 하지만 일상 언어에 가깝죠? 나는 너 보고 싶어. 그런데 내 생각을 전달하는 지시적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게 이제 한 줄짜리 시로 형상화 다시 표현해 볼까요? 고정희 시인이 너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감전되었다. 감전되었다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마음이 정말 달려가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이렇게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감전되다니. 문학은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려 보여줍니다. 그걸 멋지게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려 보여주는 거, 이게 형상화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일상적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머릿속에 의미를 담고 있죠. 또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언어로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그렇죠. 일상적 언어가 너 어디 가니? 나 지금 졸려. 배고파. 우리 학교는 종암동에 있습니다. 와 같이 지시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기호, 지시적 의미. 문학은 함축적 의미를 담아 그려 보여줍니다.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감전되었다. 나 너 사랑해. 이렇게 이런 거를 아주 멋지게 형상화,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려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거 외워야 됩니다.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한 언어예술이다. 시인과 소설, 극작가는 대충 쓰지 않아요. 말하고 싶은 내용, 가치 있는 내용을 시로, 소설로, 영화로, 노래 가사로, 웹툰의 어떤 웹툰으로
형상화합니다. 모두 다 예술가죠. 문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시간이니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죠.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심, 관찰과 함께 꾸준한 글쓰기, 문학을 즐기는 마음. 우리 요번 학기에 소설을 쓴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두 이런 마음으로. 이런 게 기본입니다. 그 이후에 개념을 이해하고 유형을 파악하고 기출문제로 단련하고 기본은 여러분이 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워크북 이쪽 그 아래 힘찬이가 보이네요. 힘찬이가 보이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문학으로 소개하는 나에서 이미 여러분이 문학과 닮은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책, 드라마, 영화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워크북에다가 하나를 고르고 그 작품이 기억에 남았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어떤 가치를 어떻게 형상화했나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5분 주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한 거 보고 힘찬이 아래에 도장 찍습니다. 여러분 잘했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친구들은 어떤 문학을 기억하고 어떤 문학으로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유리보드에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질문. 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작품 자체를 가운데 있는 그렇죠. 정성껏 상상하며 집중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품에 놓여있는 맥락, 작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작품을 썼을까? 작가를 알면 더 좋겠죠. 이 작품에는 이런 시대와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구나 밑에 시대와 사회, 세계를 알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작품을 읽는 독자인 내가 있습니다. 문학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고 첫 시간에 말했습니다. 물론 작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는 있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와닿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도 중요합니다. 아, 쌤, 상호 텍스트가 뭐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문학의 구성 원리 할 때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다시 가운데 작품, 작가, 세계, 독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작품입니다. 문학을 어떻게 읽을까? 작품을 읽을 때는 작품 자체의 내용, 소재가 뭐고 주제가 뭐지? 형식, 그걸 어떻게 형성화했지? 갈래, 문체, 구성? 이런 걸 생각하며 읽는데 그 작품을 지은 작가와 세계와 내 생각과 비슷한 작품을 떠올리며 읽어라. 이게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자, 잠깐 선배들이 만든 노찬성가의 반 영상 보고 갈까요? 우리 앞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학년 때 선생님이 김애란 노찬성가 예반 배웠다고 해서 문학 시간에 배우려고 준비했던 이 작품을 눈물을 머금고 뺐습니다. 쌤은 최근에 읽은 작품 중에서 한 5년 중에 이 작품이 제일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읽은 작품인데요. 지금은 졸업한 선배들이 선생님하고 문학 배울 때 만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클래스룸에 링크도 달아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봤죠? 다 생각납니까? 자, 이제 그 노찬성가 예반 생각났으니까 그거를 아까 선생님 하늘색 작품, 작가, 독자, 시대사회, 상호 텍스트 보입니까? 네모 안에 소설을 메모하며 툭툭 적은 겁니다. 찬성이, 에반 다 생각나죠? 그런데 찬성이의 에반 이야기는 그 가운데 그렇죠. 2년 전 찬성이 아버지 할머니 써놨죠.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닮아 있고 그렇죠. 할머니가 용서해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도 가슴 아프고 그 위에부터 볼까요? 찬성이 12살이었어요. 그렇죠. 동물병원 우연히 휴게소에서 에반을 만나서 의지하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에반이 아팠어요. 동물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 들었다.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전단지 알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전단지 알바를 시작했는데 어린아이니까 핸드폰이 사고 싶어요. 그 유혹을 병원은 문 닫고 휴대폰 케이스를 사고 말았죠. 그리고 에반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처럼 찬성이한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골육종으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왜 용서하소서라고 했을까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고사를 가정한 자살 같은 거였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 소재, 주제, 형식, 이야기 속의 이야기, 비슷한 얘기가 병렬로 배치되는 거, 용서라는 말이 주는 함축적인 의미, 이런 걸 절절하게 읽었고요. 여기서 그리는 사회는 밑에, 그렇죠. 고속도로 휴게소, 좀 달리 보이죠, 배경. 할머니, 시대 사회 옆에다 조선 가정, 가난이라고 썼는데, 할머니와 사는 찬성이의 가난의 문제, 또 하나의 가족, 동물, 안락사, 책임진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작가는 김혜란, 바깥은 여름 두근두근 내 인생, 뭐 이런 거 썼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는 쌤이 분홍색으로. 쌤 밑줄 그어놓은 거 보이나요? 용서와 책임에 대한 성찰. 그렇죠. 쌤은 이 소설이 용서한다는 거, 책임진다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어요. 이렇게 작품을 가운데 놓고 작가와 독자 세 개도 떠올리면서 중요한 거 작품. 그렇죠? 읽어라. 이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자, 양이반을 위한 시 한 편 읽어볼까요? 양이반만이겠어. 강아지반, 호랭이반 모두한테 주는 봄날의 시입니다. 봄의 특징을 문학적으로 고양이에 빗대어 형상화한 시입니다. 쌤이 형상화라는 말을 할 때 이 시를 바로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봄은 고양이로다. 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상화라는 말 떠올리면서 쌤이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려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눈앞에 상상하면서 그렇죠. 들어보세요. 봄은 고양이로다.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글한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무른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 시는 소설이란다. 이 시는 오늘이란다. 선생님 지금 새벽에 녹음하고 있어요. 올해 고3 수능특강 맨 첫 번째 시로 담겨있는 시입니다. 수능특강 만드는 사람들도 지루하니까 봄날 하니까 이 시가 생각났나 봅니다. 자,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언어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교과서 11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11쪽 찾아서 선생님 밑줄 그은 거 옮겨 적으세요. 여러분 복습할 때. 노란색 형광펜 부분만 읽겠습니다. 문학은 말과 글을 표현수단으로 하는 예술로서 언어의 아름다운 구조물과도 같다. 언어 예술이다. 표현수단? 위에다가 선생님은 형상화라고 쓰겠어요. 일반적으로 일상의 언어에서는 지시적인 의미가 중시되지만 문학의 언어에서는 함축적인 의미가 강조된다. 자, 여기까지. 이젠 소설을 스스로 읽을 시간입니다. 1강에서 읽을 작품은 현대소설 달밤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서 워크북에 소설 전체를 다 실었습니다. 2번 정도 읽어야 되겠죠? 한 번은 휘리릭 읽고 다시 한 번 읽으며 옆에 있는 날개 질문에 답을 달아오는 거 선생님이 자주색, 선생님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날개 질문 달아오기 과제 1. 그렇죠. 숙제입니다. 또 하나. 다음 시간에 선생님 시작하자마자 자 워크북 펴세요. 확인합니다 하고 도장 쾅쾅 찍을 때 이때 달지 않았으면은 도장 못 찍고 그렇죠. 나중에도 안 찍어주고 꼭 하세요. 별표. 그 다음에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쉬운 숙제, 재밌는 숙제. 구글 클래스룸에서 이미 링크해 놓은 패들렛이 있어요. 문학적인 노래를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거기에. 그렇죠? 여러분이 문학적이다?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하고 싶은 말을 형상화, 언어 예술이니까 스토리로, 노래 가사로 그런 거 찾아보세요.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패들렛에서 노래는 쌤이 학급 추천작으로 뽑고 생기부의 학급 추천작으로 뽑혔다. 그렇죠. 직접 1, 2, 3 세 곡만 골라서 들어보려고 해요. 누구 노래가 학급 추천작이 될지 음악의 조예가 깊은 친구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2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은 노래 추천 들어보고 날개 질문 도장 찍고 쌤이 소설을 함께 쭉 정리해 가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